이번 사연은 매주 시댁에 오라 해서 둘이 있을 때 막말과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를 피한다는 사연인데요. 며느님은 시어머니를 계속 찾아간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결혼 3년차 유부녀입니다. 시댁에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려면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네요. 예쁨을 받기 위해 예쁘게 행동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못되게 굴고 미운 말을 하고 반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그전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피해버렸죠. 시댁과 연 끊고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제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말없이 연 끊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한이 맺힌 채로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댁과 굳이 연을 끊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젠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되게 굴면 저는 시원하게 받아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친가는 먼 지방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방학하면 학원 방학 일주일간은 꼭 동생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가서 있었어요. 딸이 귀한 집안에서 손녀가 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를 엄청 반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한식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신나게 먹었죠. 잘 먹는 모습이 예쁜지 할머니는 쉴 새 없이 음식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늦둥이 막내이고 큰아빠는 할머니 댁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들이 저희가 할머니 댁에 가면 데리고 다니며 시골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죠. 서울에서 살던 저희 자매는 시골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친구들에게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기 바빴죠. 사촌 오빠들은 저희를 데리고 나가 여름에는 개구리를 잡아주고 계곡에 데리고 가서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사촌 오빠들 따라서 가던 그 계곡에는 여름에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0대가 되어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지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사촌 오빠들은 겨울에는 저희를 데리고 가서 썰매를 태워주었습니다. 큰아빠는 매년 저와 여동생을 위해 썰매를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썰매에 저와 여동생 이름까지 적어 두셨습니다. 썰매를 타던 곳은 계곡물이 빙판이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서 겨울 내내 응달이 지는 곳이라 얼음이 두껍게 어는 곳이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할머니 댁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로는 명절에만 할머니 댁에 갈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저와 동생이 안 오는 것을 많이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를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해요.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제 결혼식 때 코로나에 걸리셔서 못 오셨어요. 저에게 전화로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우셨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제 결혼식에 못 오시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시국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결혼을 한 후로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댁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친정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에게 못되게 굴지 않았지만 저와 둘이서만 있을 때는 이상한 소리를 하셨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의 목적은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집안일을 여자가 잘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더군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이고 집안일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말씀은 왜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음식을 건강식으로 잘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음식을 잘 못하고 남편이 음식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음식은 보통 남편이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은 왜 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고 야채와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하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생선과 야채를 잘 안 먹는 것은 제 잘못이라 하더군요. 저희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는 거 봐라. 시골에서 짜게 먹고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는 거야. 이러더군요.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고 이미 8순이 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정도 연세에 병원 신세 지는 일이 많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너희 부모도 이제부터 잘 봐야 해. 이러는데 누가 보면 꼭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말투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댁 주방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너네 아빠 당뇨 있다면서? 너네 할아버지도 당뇨 있니? 그거 유전병인데? 이러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유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건강한 여자들 전부 마다하고 저와 결혼한 것이 아쉽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저를 만나기 전에 집에 인사를 시켰던 여자는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집에 데리고 왔던 여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들 대부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다고, 건강했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집 정리 상태나 음식을 가지고 엄청 지적하셨어요. 침대보와 베갯닛은 3일에 한 번 빨아야 한다. 음식 짜게 먹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고 생선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서랍 안쪽이 안 보이는 곳이지만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것들까지 일일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단골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다 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보다 시댁이 더 지저분해요. 시어머니가 단골로 가는 반찬 가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댁에 가서 반찬을 먹어보면 조미료 맛이 꽤 나더라고요.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저에게는 건강식을 먹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이해가 가시나요?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기만 하면 이런 식의 잔소리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어릴 적 추억을 자주 말했고 남편은 저희 할머니 댁을 무척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댁에 남편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시골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날 저희가 점심을 대충 때우기도 했지만 남편은 밥 3공기를 먹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잘 먹는 남편을 보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신혼 때 시어머니는 이 일을 언급하면서 짜고 맵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본인 아들이 먹고 와서 자랑하는 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났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런 시어머니와 큰 소리 나지 않고 참고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신혼 때 제가 할머니와 통화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할머니가 보고 싶다. 나중에 가면 전에 먹었던 것처럼 음식 차려주실 수 있냐? 하며 할머니께 싹싹하게 구는 남편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 자주 드렸고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 외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외삼촌이 외할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외할머님 생신이라 간 것이었죠. 그전에는 외할머님 생신에 시어머니만 다녀오셨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저와 남편을 호출해서 저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외할머님 생신에는 저희에게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단순하게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근데 그날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댁에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 형님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묻더군요. 그냥 사는 얘기 밖에 한 것이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있었던 일 다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형님들과 얘기했던 것을 생각나는 대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형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전화해서 저와 무슨 얘기를 했냐고 지겹도록 물어봤대요. 그리고 형님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바람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동창회에 자주 나가던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났었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피운 거지만 그 남자에게 7천만 원을 뜯겼다고 하더군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상간남 소송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의심병 환자로 몰아갔대요. 그때가 되어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시고모님들과 시어머니가 영 끊고 지내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시누이집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오히려 고모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고모님들 자식들에게까지 시어머니는 못되게 군 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하는 것을 보고 고모님들이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모님들에게 화를 내며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고모님들은 다른 여자들은 용돈 받으면서 바람 피운다는데 언니는 뻐드렁니에 못생겨서 남자한테 돈 갖다 바치며 바람 피웠나 봐요.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고모님이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 적도 있었대요. 남편 사촌형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에게 별 이유도 없이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사촌형에게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 사촌형은 고모님께 나이 30이 되어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고모님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남자 새끼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바람이나 피우는 년이 내 아들을 때렸다고 하며 머리털을 다 뽑아놓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참 젊은 시절부터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아온 사람이더군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지적당하고 잔소리 듣고 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남편과 저는 연차를 내고 할머니 댁에 2박 3일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없다가 주방에서 저와 둘이 있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어버이날에는 시부모 대접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친정 할머니 댁에 가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찾아뵙는 것인데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너는 그런 교육도 못 받고 시집 왔니? 하시길래 어머니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러세요? 하고 받아쳐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걸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하시길래 어머니는 바람 피우고 상간남한테 7천만 원 갖다 바친 여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한테 무슨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이러세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그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형님들이 그러던데요. 고모님들도 그러고요. 땡땡씨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던데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얘기는 너랑 할 얘기가 아니야 하길래 왜요? 창피한 건 아세요? 어머니 바람 피운 거 걸렸을 때 그렇게 당당하셨다던데 왜 저랑 얘기 못해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는데 참 어이없었습니다. 다음에도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받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못 배우셨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 있게 되면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돈 바쳐가며 바람 피운 이야기, 나에게 잔소리를 그렇게 해놓고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제대로 살림할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 남편 사촌형을 때린 일로 고모님께 머리털 뜯긴 이야기 등등 계속 언급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저희에게 오라고 하던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바쁘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는 꼭 가겠다고 했더니 바쁜데 뭘 오니? 하시길래 바빠도 시댁은 가야죠. 어머니가 늘 그러셨잖아요. 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만나면 재밌는데요?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식사를 차리느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주방에 둘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머니 잘못을 했으면 뒤늦게라도 용서를 구해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악한 짓을 마음껏 해놓고 교회 가서 회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남편과 아들에게 바람 피운 거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인간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을 되갚아주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만날 생각만 하면 설레이는 것을 보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된다고들 하나 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감추고 외면하면 나중에 더 큰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왜 모를까요? 참 속 시원한 사연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네요.